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건설 현장에서 정말 많이 사용되는 대형 브레이커의 작업량 산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정보는 건설 기술자 여러분께 실질적인 도움이 될 아주 유익한 내용이니 지금부터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더 깊이 있는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을 보신 후 설담연구소 구독 콘텐츠를 검색하여 해당 내용을 지문으로 직접 확인하시고 유익한 정보에 더 많이 접하시길 바랍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설담연구소를 검색하시면 프리미엄 콘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널리 이로운 기술자가 되어보아요. 굴삭기 대형 브레이커는 건설 현장이나 광산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핵심 장비죠. 주로 암석이나 콘크리트 같은 단단한 재료를 부수고 파쇄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 브레이커는 강력한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강화된 강철로 만들어져 있어요. 마치 초대형 망치처럼 굴삭기에 부착되어 다양한 작업을 수행하는데 대부분 유압장치를 통해 작동됩니다. 건물 철거, 도로 건설, 광산 작업 등 그 활용 범위가 정말 넓고 강도와 효율성 면에서 현장의 생산성을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장비입니다. 다양한 사이즈와 모델이 있어서 작업 환경과 요구사항에 맞춰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큰 장점이고요. 특히 현대 건설 현장에서는 환경보호와 소음 규제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저소음, 저진동 브레이커의 개발 및 적용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이러한 기술 발전은 작업 효율뿐 아니라 주변 환경과 작업자의 안전까지 고려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대형 브레이커는 어떤 장비 조합일까요? 보통 6W에서 8W 굴삭기에 착용하는 브레이커를 대형 브레이커라고 지칭합니다. 작업량 산정은 별도의 산식 없이 시간당 작업량이 정해져 있는데 품셈에 명시된 기준을 따릅니다. 시간당으로 산출되니 사실기계 경비만 잘 산출하면 되는 간단한 구조라고 볼 수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콘크리트 구조물과 아스팔트 도로 구조물 헐기에 대한 품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아스팔트 도로를 헐기하는 경우는 주로 지하의 상수도, 통신관, 가스관, 우수관, 오수관 같은 지하시설물을 매설하기 위함이 대부분입니다. 도로를 허는 작업은 매우 정교하고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작업 전 지하시설물 위치 확인은 필수이며 안전관리 계획을 철저히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대형 브레이커 작업 시 작업 보조로서 1인이 별도로 계상되도록 품셈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 1인이 필요할까요? 대형 브레이커로 작업하면 파쇄된 폐기물이 작업 구역 바깥으로 비산될 수 있는데 이를 정리하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세심한 부분이 바로 현장의 안전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죠. 이 보조 인력은 단순히 정리 작업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굴삭기 운전원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작업의 정확성을 높이고 예측 불가능한 상황에 대한 빠른 대처를 돕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때로는 위험 구역 내 인원 통제나 안전거리 확보를 위한 지시를 내리는 중요한 역할도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대형 브레이커를 굴삭기에 조합하여 단가를 산출하는 방법을 실제 예시와 함께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정말 중요한 내용이니 집중해서 따라와주세요.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브레이커 작업 공정은 크게 3단계로 나뉩니다. 첫째, 브레이커로 구조물을 깨는 작업. 이는 단순히 부수는 것을 넘어 주변 구조물의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효율적으로 파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부순 구조물을 드러내는 작업. 파쇄된 재료의 크기와 무게를 고려하여 적절한 장비와 방법으로 안전하게 드러내야 합니다. 셋째, 드러낸 폐기물을 상차하는 작업. 발생된 폐기물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운반 차량에 실어 현장을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단가도 이 공정 순서대로 만들어야 논리적이고 정확합니다. 각 단계별로 발생할 수 있는 변수를 예측하고 이에 대한 추가 비용 발생 가능성을 미리 염두에 두는 것이 현명한 접근 방식입니다. 예를 들어 묵은 콘크리트 깨기 두께 30cm 이상 작업의 단가를 산출해볼게요. 금액은 가정치임을 미리 알려드립니다. 품셈에 따르면 구조물 두께 30cm 이상인 경우 시간당 작업량은 2.6M에서 4.6M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평균 내어 적용합니다. 물론 마음 같아서는 더 큰 값을 적용하고 싶지만 보편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을 고려했을 때 평균치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현장마다 작업 여건이 다르고 장비의 성능이나 작업자의 숙련도에 따라 실제 작업량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평균값은 다양한 상황을 포괄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물론 감독관과 충분히 협의하여 4.6M을 적용해야 하는 명확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고 설득한다면 적용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극도로 단단한 안반층이거나 특수한 구조물, 해체 작업으로 인해 효율이 현저히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경우 등은 예외적인 상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디 몇 푼 차이 나지 않는다면 평균값을 적용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이제 기계 경비를 산출하여 시간당 노무비, 재료비, 경비를 모두 포함한 금액을 산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산출된 금액을 1M당으로 환산하려면 총 금액을 시간당 작업량인 3.6M로 나누면 됩니다. 예를 들어 총 금액이 97,495원이라면 3.6M로 나누어 1M당 27,082원이라는 단가가 나오게 됩니다. 이 기계 경비에는 굴삭기의 연료비, 윤활유, 정비비, 감가상각비 등 다양한 항목이 포함되므로 각 항목별 최신 단가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작업 보조로 보통인부 1인이 계상되어야 합니다. 보통인부의 단가를 1시간당 3.6N 기준으로 계산하여 1일 8시간 작업 기준으로 환산한 후 단가에 나누어주면 1시간당 투입되는 인건비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보통인부 1인 하루 단가가 16만원이라면 1일 8시간으로 나누고 시간당 작업량 3.6M을 곱하여 1M당 단가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노동법규 및 최저임금 상승 등을 고려하여
최신 임금 단가를 적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건설 현장의 특성상 안전관리 비용이나 간접 노무비 등도 함께 고려해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바로 치질 소모 비용입니다. 치질은 브레이커의 핵심 소모품이죠. 이 치질의 마모율은 작업 대상물의 경도와 브레이커의 사용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품셈에 따르면 구조물 헐기 0.7M, 용 0.6M 용도 0.7M로 적용 가능의 경우 치질 소모량이 시간당 0.01분입니다. 치질 단가에 이 소모량 0.01분을 곱하고 다시 시간당 작업량인 3.6M로 나누면 1M당 치질 소모 비용이 산출됩니다. 예를 들어 치질 1본 가격이 22만원이라면 22만원, 0.01본 3.6M 약 611.1원이 1M당 치질 소모 비용이 됩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작업 중간에 치질의 마모 상태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필요시 교체하는 것이 작업 효율성 유지에 필수적입니다. 파쇄된 콘크리트 덩어리는 그대로 둘 수 없겠죠? 다음은 깬 것을 드러내는 작업입니다. 이 작업은 굴삭기로 수행하므로 굴삭기의 시간당 작업량으로 산정하면 됩니다. 굴삭기의 시간당 작업량을 산정하여 금액으로 나누면 1M당 드러내기 비용이 나옵니다. 여기서 CM, Q, K, F, 이와 같은 계수들은 이전에 다루었으므로 이번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러내는 작업 시에는 주변 구조물이나 매설된 시설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폐기물의 종류별 분리수거가 필요한 경우도 많으므로 미리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드러내기만 하고 끝내면 안 되겠죠? 폐기물은 모아두었다가 덤프트럭에 바로 상차해야 합니다. 상차 비용 또한 굴삭기를 활용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드러내기까지만 다루었지만 다음 기회에 상차 비용 산정 방법도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차 작업은 단순해 보이지만 운반 차량의 종류, 현장의 지형, 폐기물의 특성에 따라 효율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재 효율을 높이고 운반 비용을 최적화하는 전략도 중요하죠. 이렇게 산출된 모든 금액을 1일에가 형식으로 깔끔하게 정리하여 합계 금액을 산출하면 됩니다. 요즘은 내역 프로그램이 워낙 좋아서 복잡하게 수기로 계산할 필요는 없지만 현장에서는 여전히 수기로 산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설사 내역 프로그램을 사용하더라도 어떻게 단가가 적용되고 어떤 항목이 빠졌는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그래야 손해보지 않고 제대로 된 이윤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프로그램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이 되는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전문가의 길입니다. 소형 브레이커 작업량 산출도 대형 브레이커와 거의 같은 원리입니다. 대형 브레이커 산출 방법을 이해하셨다면 소형 브레이커도 쉽게 적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대형 브레이커 설명으로 소형 브레이커 산출은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이커 작업의 규모만 다를 뿐 작업 공정의 본질과 비용 산출의 기본 원리는 동일하다는 것을 기억해주세요. 최근 판례나 법령을 살펴보면 굴삭기 대형 브레이커의 작업량 산정은 단순히 품셈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현장 조건과 장비, 규격, 그리고 구조물의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계서상 발파함 절도 및 터파기 시 투입 장비가 실제 현장 여건과 다를 경우 설계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잡재료 비주, 연료비의 16% 계상, 브레이커, 솔료 및 치질, 소모율 추가 등 산정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판례에서는 현장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품셈 적용을 강제할 경우 불합리하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도 굴착 공사 시 대형 브레이커와 굴삭기, 조합의 작업량 산출 기준을 제시하는 등 관련 규정들이 계속해서 보완되고 있습니다. 법령과 판례의 변화를 꾸준히 주시하며 현장에 적용하는 것이 건설 기술자의 역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드백 건설 기술자가 알아야 할 핵심 포인트. 품셈 숙지 대형 브레이커의 시간당 작업량은 품셈에 명시된 기준을 정확히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품셈은 단순히 숫자의 나열이 아니라 오랜 현장 경험과 데이터가 집약된 결과물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보조 인력 계상 폐기물 정리 등을 위해 보통 인부 1인 계상 기준을 잊지 마세요. 이 인력은 작업 효율뿐 아니라 안전관리에도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소모품 비용 치질 등 소모품 비용을 정확히 반영하여 원가 누락을 방지해야 합니다. 소모품 관리는 전체 비용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전체 공정 반영 파쇄, 드러내기, 상차 등 전체 작업 공정을 순서대로 단가에 반영해야 합니다. 각 공정별 특성과 소요 시간을 면밀히 분석해야 합니다. 현장 여건 고려 품셈 기준 외에 실제 현장 조건, 구조물 특성, 장비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필요시 설계 변경을 검토해야 합니다. 유연한 사고와 문제 해결 능력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내역 프로그램 활용 및 검토 프로그램에만 의존하지 말고 산출 내역을 직접 확인하여 이윤을 확보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프로그램을 맹신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최신 법령 및 판례 반영 관련 법규 및 최신 판례를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현장 산출에 반영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하고 합리적인 원가 산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건설 현장에서 대형 브레이커 작업량 산정으로 고민하셨던 많은 분들께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영상에서 다룬 내용을 포함하여 더 많은 유료 콘텐츠를 설담연구소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구글이나 네이버에서 설담연구소를 검색하여 프리미엄 콘텐츠를 만나보시고 여러분의 기술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하여 널리 이로운 기술자가 되세요. 건설 기술자로서의 여러분의 성장을 항상 응원합니다.